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 책으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곡 듣고 올게요. 책을 읽으면 머리카락 몇월이 돋아나는 것 같아. 아주 큰 무엇은 아니고 딱 그만큼만 아주 작은 그만큼만 그래도 옷에 묻은 흙을 털고 신발끈을 조여매는 힘은 생기지. 노래도 그래 먼 기적 소리처럼 가슴 뛰던 젊은 날의 울림은 아냐. 그냥 헌 모자 하나 덮어쓰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가고 싶은 정도이지.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들으며 아직은 눈물 흔적 지우고 살아. 내가 그래. 당신은 어때? 최백호의 책이라는 노래입니다. 찰나 앨범의 스페셜 트랙 중에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초대석 장수정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1회 방송이 나가고 이번 주 2회 두 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서대문 FM 초대석은 매주 2명의 초대 손님을 모셔서 사는 이야기, 활동하는 이야기, 나누는 방송입니다. 앞으로 서대문에서 살고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서대문 FM 초대석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게 될 건데요. 오늘 첫 손님 또 어떤 분일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에 살고 있는 출판인 김흥식입니다. 서대문집 대표라고 하는데요. 뭐 회사는 잘 안 나가고 집에서 책 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서대문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신촌에서 놀았기 때문에 인연이 매우 깊습니다. 그 뒤에 계속 서대문에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학교 때부터 계속 살고 계신 네. 건가요? 학교는 마포에 있었는데 네. 거기 이렇게 나오면 서대문입니다. 신촌. 그래서 네. 그 동네에서 살고 그 네. 동네에서 배우고 그 동네에서 호구지책을 마련하고 지금도 서대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쪽에 사세요? 부가연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책이 많아서 비싼 아파트에서는 못 살고요. 네. 지하실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는 재개발이 아직 안 돼. 재개발이 안 되는 동네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대표님이랑 올라오면서 얘기했는데 부가연동에
라디오가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라디오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 차에서 잠깐 듣다가 동네가 바뀌면 또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앱에 이제 나온다. 아, 예. 앱에서 깔끔하게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사실 저희 집에도 안 나와요. 묵가자동 산에 있는 데여서 저희 집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해버리기. 산동네에 사는 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가슴이 아프네요. 네, 이제 앱으로 깨끗하게 들으실 네. 수 있다는 거. 네. 네. 네, 김응식 서해문집 대표님 모셨고요. 출판사 대표라고 얘기하셨고, 하지만 출근은 잘 안 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책 읽는 시간이 하루에 한 절반, 그리고 나머지는 책을 쓰기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출판사 저희 책 출판 그 판권에 보면 발행인이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는 백수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내다 보니까 뭐 작가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강연을 제가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요새는 이제 늙고 힘이 빠져서 불러주는 데가 없지만, 하여튼 강연 다니면 거의 작가나 대표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책을 내다 보니까 이런 책이 필요한데 이런 책이 필요한데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책은 왜 안 나와 있지? 그래서 이제 에이씨 내가 쓸래.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책을 여러 권 내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네. 김웅식 대표님 이제 쓰신 책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쓰셨더라고요. 책을 또 내기도 많이 내시는데 서해문집이란 출판사가 또 워낙에 제 생각에는 큰 출판사고 그래서 책도 많이 내시는데 본인이 이렇게 쓰시거나 번역하신 책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제가 뭐 책을 많이 냈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뭐 허접한 책을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책들을 많이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잘난 체 해도 되죠. 그럼요. 예, 잘난 체. 잘난 척하는. 그리고 됩니다. 제가 잘난 체는 절대로 안 합니다. 잘났습니다. 그냥 제가 잘난 걸로 유명한데.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된 지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서대문 FM 이제 기부도 해주시고 같이 이제 도와주셔서 알게 됐는데 겸사겸사 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잘났다고. 너무 잘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들었어요. 아니 정말 제가 사실 대학교 3학년 때 나 평생 책을 만들겠어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네. 제가 사실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책을 낸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갔고요. 근데 도서관에서 살다가 이제 내가 세상을 바꾸는 거는 책이구나라고 깨닫고 평생 책을 내겠어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가 번역해서 낸 책이 징비록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고전하면 아주 그 정말 관례적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원문 싫고 해설 싫고 번역 싫고 이게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독자들이 고전을 읽을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한 10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전을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하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게 오래된 책방 시리즈였습니다. 고전을 현대화해야 돼. 원문 빼고 원문 읽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데 학자들은 그냥 원문 읽으면 되잖아요. 왜 책에서 꼭 원문을 실어야 되나?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맞는 그림이나 사진이나 설명, 해설을 본문에 다 녹여 넣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처음으로 오래된 책방을 냈는데 그거 낼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그거 내고 안 팔리면 이제
문 닫는다. 예. 아무리 내 꿈이지만 세상이 원치 않으면 나는 우동집을 하겠다. 제가 우동 좋아해서. 그렇군요. 네,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시리즈가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번역한 징비록이 징비록 드라마까지 했죠. 네. 드라마까지 했는데 그거 다 제 몫입니다. 제가 징비록을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화했죠. 대중화해서 그렇죠. 징비록이 드라마까지 됐지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비록을 알면 그건 전부 제 덕입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풍산유 씨, 네. 유성룡 선생님 가문, 가족들. 풍산유 씨 가문에서 제 책을 3,000부를 사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가에 다 돌렸습니다. 이 자타가 공인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라는 책은 정말 도서관이 이 자원의 보고라는 걸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리는데 책을 왜 읽냐? 현실적으로 이익이 돼야 읽는 거예요. 뭐 하여튼 현실적으로 이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뭐 공부를 잘하건 뭐 내 삶이 훨씬 행복하건 뭐 어떤 면에서 근데 서대문 도서관이 있거든요. 저 신현중학교 네네. 앞에 네. 거기가 그 일제 강점기 특화 도서관입니다. 거기 갔다가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을 일본에서 출간된 거를 번역해서 독립기념관에서 낸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런 기록을 못 봤구나. 그 전까지 나는 안중근 의사 하면 그냥 초등학교 때 읽었던 위인전 수준으로 이해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객관적 자료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라는 책을 냈습니다. 물론 제가 쓴 건 별로 없고요. 전부 이제 편역한 건데 네네. 그게 한양대 비교역사 문제 연구소라고 하는 권위 있는 역사 관련 기관에서 올해의 역사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금도 받고요. 네. 상패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책을 출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는가 또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책도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가고요. 지금 나온 지 한 7, 8년 됐는데 네네. 지금도 계속 그 추천도서, 권장도서 해서 계속 나가는데 저는 근데 여러분은 하얼빈 김훈 선생 하얼빈만 아시죠? 그죠. 예, 하얼빈 제 책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보다 5년 전에 안중근 재판정 참가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죠. 그런 면에서는 참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 이건 잘난 책 아니고 진짜 팩트입니다. 팩트. 네, 팩트. 그러니까 잘난 척이라고 하지 마세요. 잘난 척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셔가지고 잘난 척인 줄. 네, 징비록 그리고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 또 얘기해 주셨고 또 얘기해 주실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죠. 근데 네. 제가 오늘 그 책꽂이 투쟁기라고 하는 제 책, 제가 쓴 책에 관한 책입니다. 이건 정말 제 책꽂이에 관한 책인데 이거 5권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와서 서대문 방송국에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늦게 오시면은 허탕을 칠 수 있으니까 전화하고 오세요. 방송국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02303-9130입니다. 네, 지금 들으셨습니까? 네. 예, 거기로 전화해서 5분께 제가 이 책을 드리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궁금하신 분은 김응식 한겨레, 김응식 동아일보, 김응식 전북일보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얘기하기보다 기자들이 다 썼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합니다. 전 잘 몰라요.
어쨌든 이 책도 지금 책꽂이 투쟁기 저희한테 주신 책 제가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런 책 좋아해요. 그림 많은 책. 이 사료라고 하죠. 사료도 네. 많고 이렇게 그림으로 직접 그린 책 그림도 있고 거기에 네. 또 이제 대표님 책꽂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웬만한 그 마을 도서관 책보다 많습니다. 몇 권인가요? 이런 거 궁금하잖아. 몇 권인가요, 대체? 그거를 책을 권수를 세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책 읽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또 바보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책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 또 해주세요. 네. 아니 저는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반은 농담이고 반은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책을 왜 읽는가 그리고 책이 무엇이 재밌는가를 묻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책처럼 재밌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 읽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책의 재미를 못 느끼고 읽고 계시구나. 예, 그걸 계속 생각합니다. 이런 재미를 지금 못 찾고 사명감, 책 읽어야 돼. 라거나 다른 사람들이 읽으려니까 읽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읽으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렇게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재미없으면 읽지 마시고요. 재미있으면 읽는데 정말 재미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세요. 맞아요. 예, 모르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처럼 책을 매일 제가 1년에 책값으로 지불하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회사 관련이 아니고 제가 그냥 좋아서 제가 읽으려고 사는 책이 한 500만 원어치 되는데 왜 그 책들을 이 책이 재밌어라고 모르시냐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100권 읽어야 그중에 재미있는 책을 10권 정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찾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만한 여력이 별로 없으세요, 일반인들은. 그거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시간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야 이제 책 읽는 책을 생각하는 게 직업이니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책을 안 읽으니까 또 권하지 않으니까 책이 재밌다는 걸 모르신다. 그리고 시중에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왜 100만 명이 읽고 있지? 예, 저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자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전 안 읽었지만 그 뭐 그렇게 재밌겠어요? 안중근 의사의 삶이 뭐 그렇게 재밌어요? 저 정말이에요. 그 읽지 마세요. 안중근 재판정 참관기도 재밌다고 읽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절대로 아니고 그거 그냥 자료예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진짜 재밌는 책 제가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여성들이 많으세요? 40, 50대 남성 여성 비슷합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꼭 한 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성들 특히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한심한 인간들이죠. 제가 남자지만 난 남자 싫은데 빌러비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러비드라고 하는 소설인데 좋죠. 빌러비드 읽어보세요. 정말 내가 이렇게 나에게 한 번 주어진 제가 알기로 제가 지난번에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의하면 앞으로 지구가 곧 멸망합니다. 지구만이 아니고 우주가 곧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지구는 약 47억 년 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48억 년 동안에 처음으로 살고 47억 년, 그러니까 토탈 95억 년 중에 딱 100년 사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을 하면 정말 빌러비드라는 책 같은 거 한 권 읽고 네. 엔드 오브 타임 같은 거 읽고 하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정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밌는 책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부러운 나라가 영국의 20세기, 19세기, 20세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동네마다
독서 살롱이 동네마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금요일 날 저녁 때, 토요일 날 저녁 때 책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죠. 뭐 어떤 식으로 됐건, 뭐 제국주의를 하건, 뭐 어떻게 됐건 하여튼. 그런데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네. 그때 무슨 책을 읽어야 재밌을까? 궁금하시면 저를 부르세요. 정말 어디서 지역, 연령대, 환경, 계절, 심리, 부동산 가격 동향, 선거 결과 이런 모든 상황에 맞추어서 제가 책을 정말 재미있는 책을 권해드리고 추천. 예, 이 이른바 영어로는 인트로, 예, 유인해내는 거기까지 딱 그것까지는 제가 합니다. 제가 뭐 이거 종말입니다. 그거 하면은 아 책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예,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 책 추천해 주시는 김웅식 대표님. 빌러비드,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랑 엔드 오브 타임은 제가 처음 들어본 책인데. 그건 과학책인데 여러분들 뭐 아파트 값이 뭐 5억이 올랐다 내렸다 굉장하죠. 참 가소롭습니다. 네. 예, 그거 보면 네. 10에 57승. 이런 숫자도 우습습니다. 예, 10에 57승 이런 거 우스우니까 네. 예,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무한히 가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엔드 오브 이제 타임. 조금 그런 거는 뭐냐면 조금 그 독서에 훈련이 돼 있어야 그걸 읽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도와드린다. 예, 그래서 제가 서대문 방송국이 혹시 기회를 주면 네. 제가 매주 한 번씩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그런 어떻게 읽는가,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읽지 말고 넘어가. 이 대목만 읽어. 좋은데요? 좋은데? 아니 책 한 권이 너무 바빠요, 우리. 그러니까 책 한 권이 뭐 15,000원, 20,000원이잖아요. 여러분 2만 원 쓰면서 맞아요. 책 한 권 살 때는 왜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무슨 로댕이야 여러분이? 그러니까요. 뭘 그렇게 2만 원짜리 하나 사면서 난리를 치고 뭐 이것이 맞아. 뭐 아니 다른 거는 뭐 200만 원짜리 가방 사면서 달려가서 사잖아. 근데 사람들이 책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다고 절대 안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딴 거에 비해서 되게 싸고 싼 정도가 아니지. 이거 책꽂이 투쟁기에 내 인생 50년이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남의 거를 50년 분을 만족도가 짜증나. 만족도가 엄청 높죠. 짜증나 2만 원 진짜. 가지고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만족도가 가성비라고 하죠. 그러면 이 상상 초월.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소비다, 여러분. 네, 저도 영업을 좀 해보고요. 네, 책을 많이 사보시면 좋다. 아유, 어느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급하게 네. 이제 서대문 FM에 오셨으니까 네. 좀 마을에서 네. 책과 관련해서 어떤 걸 좀 하면 좋을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네. 제가 출판도시 운영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원래 이런 그 책의 대중화 또 시민들이 책에 접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출판 체험센터 장을 했습니다. 제가 예, 출판도시. 그래서 출판도시 같은 데 하고 정기적으로 한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네. 출판도시를 바람 쐬러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점심 한 끼 하고 출판사 여기저기 한번 구경해보고 뭐 이런 기행을 하고 싶으시면 네. 저는 서대문 방송국이 캠프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좋다.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벤트나 네. 기행 행사 같은 거를 분기별로 한 번씩 열면 제가 힘 닿는 대로 여러분 모시고 가서 저 아니면 출판사 못 들어갑니다. 진짜 유명한 출판사를 그죠. 그죠. 유명하지 않은 무명 서예문집도 못 들어가세요. 근데 누구든지 누가 들어오는 거 원치 않죠. 근데 저랑 가면 뭐 웬만한 출판사 다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예. 이게 장난처럼 얘기하시니까 진짜라니까. 진짜인데 너무 제 네. 좌우명이 생각은 소크라테스처럼 행동은 삐에로처럼 입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모임을 갖고 싶으시면 저 아니면은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갔거든요. 뭐 인쇄소 구경. 여러분 인쇄소 구경 평생 못 합니다. 예, 근데 저랑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아이들 제가 청소년들도 많이 데리고 왔는데 한 번 갔다 오면 책의 친구가 됩니다. 정말. 예, 인쇄소 가서 막 책 만드는 과정을 보면 나 책 이런 책 읽고 싶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바람, 그런 의지만 있으시면 제가 되는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토대문 방송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방송이라서 이거 꼭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제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김용식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마지막으로 김용식 대표님 신청곡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는 클래식 좋아하는데 네. 클래식은 여러분한테 좀 너무 안 맞을 것 같고 이거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고 안 맞을 수 있죠. 무시해서가 아니고 진짜예요. 무시해서가 아니고 제가 원래 그 존 조반니 카탈로그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서대문 방송의 출력으로는 클래식 들으면 안 돼요. 너무 떨어져. 저희 서대문을 이렇게 그래서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조명암 선생이라고 그 월북해서 시인이자 작사가였는데 그분이 월북하기 전에 일제 강점기 때 쓰신 화류춘몽, 그러니까 화류계의 여성의 한바탕 봄꿈이라는 제목의 화류춘몽이라는 노래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가사만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가 느낄 수 있어서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요새 그 트로트 한다는 애들은 그 노래 맛을 못 냅니다. 그 노래는 정말 한 번이라도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유진아라고 하는 분이 부른 화류춘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다운 이팔 소년 홀려도 보았으며 철없는 첫사랑에 울기도 했더란다. 연지와 그늘 발라 다듬는 얼굴 위엔 청춘의 버스라진 낙화 신세 마음마저 기생이란 이름이 이원수다. 점잖은 사람한테 귀염도 받았으며 돈 많은 사람한테 사랑도 했더란다. 밤늦은 인력거에 취하는 몸을
적신 적이 몇 번인고 이름조차 기생이면 마음도 그러냐 빛나는 금강석을 담내도 보았으며 겁나는 새벽 앞에 아양도 떨어진다 호강도 시들하고 사랑도 시들해진 한떨기 짓밟힌 낙화신세 마음마저 썩는 것이 기생의 도리냐 한떨기 짓밟힌 낙화신세 마음마저 썩는 것이 터리냐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네, 김용식 대표님의 신청곡 유진아의 화류춘몽 듣고 오셨고요. 이제 2부 게스트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촌에서 공시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화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화민 사장님, 뭐 공시책방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공시책방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이제 조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 제가 운영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좀 많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 손님들 방문이 눈에 띄게 어저께도 그분들이 오셔서 네. 그 책을 보고 또 그 사람은 한국말을 너무나 좋아한대요. 그런데 한국말이 서투르고 많이 알지 못하니까 네. 그 쉬운 책을 달라고 해서 저는 쉬운 책이면 이제 동화책 글씨 많지 않고 글씨 크고 그런 동화책을 권했더니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 시집을 권해줬더니 그거 좋다고 그래서 시집하고 옛날 그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화보들 되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렇구나. 여기는 우리는 지금 빅뱅이 별로 이제 인식이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빅뱅을 또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빅뱅 오래된 CD랑 이런 걸 사가지고 갔는데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저 인상적이었다고.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말이 너무 이쁘대요. 어.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저 위상이 높아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기분이. 그렇군요. 네. 그 요즘에 좀 그러면 외국 분들도 조금씩 오시는 거예요? 네. 계속? 네. 그렇군요. 그 방문객이 많고 네. 그저께도 이제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소개하는 책들하고 또 우리 그 화집 이런 걸 사갔어요. 그렇군요.
공식 책방에 원래 가던 손님들은 요즘 어떠세요? 아, 원래 오시던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새로운 분들은 이제 뭐 그래도 저희는 오래된 책방이고 오래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책보다는 인증샷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인스타각. 네. SNS 각을. 네. 그렇군요. 아, 네. 저도 자주 가는데 요즘 통 못 가가지고. 네. 저희 이 건물 지으면서 거의 밖을 나가지 못해서 많이 됐네. 오래됐는데. 아, 진짜 큰일 하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이사를 좀 하셨죠. 몇 년 후에 하셨고 이제 네. 운영하신 지 좀 됐어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잘 적응을 하셨나요? 적응은 됐는데 아직도 네. 쌓여 있는 책 아직도 풀지 못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의외로 그 또 이모님이 요즘은 안 나오시니까 이모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네. 제가 혼자서 또 딸아이가 조금 도와주기는 하지만 혼자서 하려니까 좀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풀지 못한 책 풀면서 또 거기 또 찾아내기는 저 기쁨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책이 여기 들어가 있었네. 그러면서 꺼내서 또 진열을 하게 되고. 근데 아직도 많이 쌓여 있고 그거를 다 내보이지 못하니까 네. 그런 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차차 하면서 다 꺼내서 보여드려야죠. 이런 질문이 조금 그걸 다 어떻게 세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몇 권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제가 늘 받는 질문인데 숫자로는 그전에는 그게 10만 권쯤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사 오면서 이제 정리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한 5만 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5만 권. 네. 네. 정리를 또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예전 그 공식 책방 거기보다는 많이 작아진 건가요? 그렇죠. 먼저는 3계층을 다 썼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창고에도 책을 많이 옮겨놓고 또 정리도 많이 하고 지금은 책이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위에 막 그 LP도 있고 막 약간 다른 예전이랑은 약간 다른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예. 요즘 근데 사장님도 이제 계속 책방을 하시다 보니까 요즘 이제 사람들이 책을 읽는 방법이 또 바뀌잖아요. 계속. 네, 그렇죠. 그런 거를 보실 땐 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종이책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가끔 이제 SNS나 이런 데서 책이나 뭐 이런 것 기사들을 볼 때 보면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런지 그걸 한참 보면 멀미가 나더라고요. 컴퓨터에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도 종이책이 안정감 있고 좋은데 지금도 종이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전자책은 이동하면서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종이책 찾으러 오시고 옛날 지금은 볼 수 없는 옛날 그 책 만든 방식이라든가 또 그 책 종이 질도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 걸 또 찾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아직은 뭐 희망적이고 제가 좀 더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방도 사실은 헌책방이 조금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은 그렇기도 하고 신촌에도 책방들이 많았는데 조금 없어진 데도 좀 있나요? 그렇죠. 네. 신촌에 한때 한 10년쯤 됐죠? 그때는 책들이 저희 집을 위시해서 뭐 일본 서점도 생겼었고 그 헌책방들도 지금 절반도 안 남은 거죠. 그때는 10개가 넘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몇 년 사이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곳은 세 집이죠. 어디인가요? 숨어있는 책, 글벗, 저희 이제 제일 큰 집들만 세 집이 남고 그죠. 다 없어졌죠. 아, 네.
몇 개 더 있었는데 진짜 제 생각에도 네. 그 뭐 없어졌구나. 다들. 정은서점, 정은서점도 네, 없어지고. 뭐 또 다른 데서 이사 온 도토리 책방, 또 지하에 뭐 동국서점, 일본 그 오프서점 있었고, 그 외에도 또 아현동에서 이사 오신, 다 신촌으로 오셨어요. 다른 데 계시다가. 신촌을 이렇게 모이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신촌을 또 아현서점 뭐 이렇게 해서 맞아. 10개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3집만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구나. 네. 그리고 참 수많은 책도 그렇고 공시책방도 그렇고. 정은서점. 정은서점도 오래 있었죠. 그렇지. 네, 정원사점도 오래 있었죠. 네. 연대 앞에 있는. 네. 그랬던 그러니까 계속 저도 자주 가고 그러던 곳들인데 이제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죠. 버티는 겁니다. 네네. 예. 라디오도 버티고 공시책방도 버티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버틴다는 거에 되게 응원을 해주시러 한번 가셔야죠, 여러분들. 네. 계속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공시책방이기 때문에 신촌 나가실 때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헌책방들도 있는데 요즘은 조그만 책방들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네, 독립서점. 독립서점들. 네. 그런 건 또 사장님이랑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미 다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막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떠신지. 요즘. 독립서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헌책방, 오래된 헌책방들하고 다른 점은 거기는 이제 대부분 독립서점을 차리시는 분들이 좀 뭐랄까 감성이고 또 본인들만의 생각들 있잖아요. 생각들을 이제 거기 펼쳐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자기만의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실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책을 만들어서 그 실현을 하는데 이제 실현하면서 나 혼자만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한마디 이제 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감성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안정감 뭐 이런 것들도 찾고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하려면 제일 문제되는 게 임대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서 장을 만들려면 비용들이 맞아요. 부수적으로 많이 드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네. 그리고 어디 뭐 산골이나 이런 데다가 마당을 펼쳐놓고 한다 그러면 별 문제 없겠지만 서울 시내에서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건 그렇죠. 다 돈이니까. 그렇죠. 네. 산골에 있는데 사람이 물론 요즘은 산골에 있는 책방까지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이게 다 돈입니다, 여러분. 공간이 다 돈이고 그런 세상이어서 서울에서 또 뭔가 한다는 게 그런데 저는 이제 저도 일종의 자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공적인 일이지만 공시책방 한 자리에서 그렇게 그 신촌에서 계속 한다는 게 너무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럽거든요. 또 그래도 장사의 어떤 방법 이런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 저도 신촌 지역에 소상공인, 이 서대문구 지역의 소상공인들 이렇게 뭐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또 뭐 어디 장사 안 되는지 뭐 TV 프로그램에 보면 막 지원해서 하는 거 보면 매출들이 와 저렇게 빵 하나에 6,000원 뭐 이러면서 매출들이 뭐 그 1년에 뭐 몇 억씩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책방은 그 예전에는 이제 저희도 뭐 하루에 매출이 책 그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하나만 해도 100만 원대 그래서 그때 장부를 가끔 보면 지금은 거의 개점 휴업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임대료 내고 그리고 점점 임대료에 이렇게 내가 내고 나오면 허망한 게 이 돈의 개념을 악착같이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도 돈이 별로 돈에 대한 그
집착보다는 좀 허망해서 돈 별거 아니구나. 임대료 없는 내고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책 비싼 책 하나 팔아서 그것도 다른 거랑 다른 날은 매출이 없었는데 그게 나가서 그걸 모아가지고 200만 원 가까이 이제 그 임대료 내고 뭐 하다 보면 한 달에 뭐 창고세도 내고 뭐도 내고 그러다 보면 몇백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거 다 그 매출이 거의 그 경비로 나가게 되니까 허망한 거. 또 제가 모아놨던 거 뭐 또 장소를 이제 책이 안 팔릴 때는 장소를 빌려줘서 받는 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모아서 네네네. 그 임대료랑 주고 나면 허망하고 손에 남는 것도 없고 돈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남들이 들으면 좀 어이가 없겠지만 이거 공감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임대료를 위해서 사나? 저도 네. 요새 이자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네. 이자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돈이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네. 반대로 네.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군요. 약간 근데 장하민 사장님이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네. 그렇죠. 긍정적인 마음이 다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하루도 살기가 그렇죠. 그날부터 지옥이죠. 근데 맞아요. 또 뭐 새로운 책들도 만나고 또 그러니까 그럭저럭 살고 또 재미도 있어요. 신기한 것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네. 장화민 사장님은 옛날부터 책을 좋아하셨나요? 그러면? 네, 초등학교 때 동화책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뭐랄까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15소년 표류기라든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 뭐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런 것들을 여기도 시골에 제가 동두천 그 소요산 밑에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오래된 집이나 그 폐가 그런데 그런 보물지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가서 뒤진 적도 있었고. 진짜. 네. 그리고 이제 그 동화책에 보면은 옛날 이야기 저 산골짜기에 그 머리 하얀 노파가 사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살다 보면 2시간 거리 걸어오고 막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걔네 집을 쫓아가서 걔네는 어디 사느나 그런데도 네. 꼭 그래가지고 호기심도 많고 그랬던 유년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도 산골도 딴 애들하고 하면 제가 이제 어려서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딴 애들보다 그 신체 발달은 좀 더 늦었어요. 걔네들한테 밀리니까 네. 나 혼자서 가서 하고 그리고, 그런 좀 그 탐험 정신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모험심. 네, 모험심이 좀 있었죠. 그렇군요. 네. 요즘은 그러면은 책을 보시면 좀 가장 끌리는 책은 어떤 책이세요? 제가 나이 들어서 네. 그런지 그 뭐 새로운 걸 막 추구하기보다는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책들에 더 수필집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저는 고시책방 가끔 가면은 영화 관련 책도 제가 많이 샀었고요. 옛날에 네. 나왔던 영화 관련 책들. 요즘은 별로 그런 책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이론서나 이런 게 영화 관련해서 되게 많이 네.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책도 많이 봤고 소설책도 많이 사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많아서 지금도 그렇지만 가면은 약간 보물창고처럼. 네, 근데 이제 그걸 이게 재미 삼아서 해야 되는데 네. 그 호기심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렇게 없죠. 편리함. 네, 그래서 제가 책으로는 알라딘에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편리하면은 거기는 가면 쫙 진열이 잘 돼 있고 쌓여 있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좀 해보려고 아침에 나갈 때 오늘은 이쪽을 정리를 하고 책을 이쪽을 다 모아서 편리하게 해야지 하는데 저녁 때 집에 들어갈 때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지금 그게 제 고민이에요. 그리고 먼저 몸이 한참 아플 때는 제가 지금 67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가도 뭐 많이 억울한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죽을래도 책 때문에 이 책들을 다 어떻게 많은 책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친구들한테도 나 가진 건 너무 많은데 돈만 없지 가진 건 너무 많았다. 책이 너무 많다. 그 친구들이 왜 책 때문에 못 죽는 그 이해가 안 가. 아니, 아직 죽으시면 안 되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먼저 근데 지금 그래도 많이 몸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책이 늘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늘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리해서 빨리 임자들을 만나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뿐이죠. 책이 임자를 찾아가는 날을 기다리며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자기 책 찾으러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십시오. 네, 오십시오. 네. 공식 책방과 서대문 FM의 인연도 조금 그래도 좀 됐죠. 네, 그렇죠. 몇 년 됐습니다. 네. 예. 저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책과 관련해서 좀. 저희 이제 그 막 쫓겨나고 그럴 때 우리 책방에서 낭독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낭독회 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독서 모임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은 그 누구에게나 다. 네네. 네, 그거는 그 같은 책을 읽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늘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독서 모임 또 낭독회 이런 것들은 같이. 네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책을 더 많이 읽을 그 기회를 부여도 하는 것 같고 동기부여. 네. 그렇죠. 공식 책방은 요즘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은 하시나요? 아니요, 뭐, 저희가 책 뒤져봐져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이제 그 책상을 거기에 놓고 책장을 아치형으로 만들 때는 다 꿈이 맞아요.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지금 아치형으로 거기에 됐죠. 막 책장이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거기 앉아서 책도 볼 수 있고 거기서 쉬었다 가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요즘 그 문문이 네. 335 문문이 네네. 그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건 책방. 네, 하고 비건 있네. 책방. 네. 네, 부모님은 언제나 잘 하시고 있죠. 저희 서대문 FM 그 이사님이시기도 한데, 네. 그 난가자동에 있는 책방이 있습니다. 비건 네. 책방. 네, 그래서 대단한 분입니다.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하시는 거 보면 아유 사장님도 대단하신 거죠. 저는 놀러 나갑니다. 우리의 롤모델이잖아요. 네, 아유 오늘 또 사장님 와주셔서 귀한 시간에 와주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어떠셨는지 좀 소감 좀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게 되니까 또 대표님 장수정 대표님 또 뵈니까 마음도 편했고 그리고 제가 성수동 살다 서대문구로 이사 왔습니다. 아 홍은동에. 맞아요. 네. 홍은동에 이사 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수동 생각 안 날 정도로 저는 지금 그 백년산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 네. 다 백년산 근처에 사신다고. 네, 백년산에 살고 있습니다. 백년산에 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이면 꽁 두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잠새 또 계절마다 꽃들 잔치를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 책방에 구경거리 많으니까 여러분 놀러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꼭 놀러 가야겠습니다. 네. 지금 성수동에도 책방이 있죠, 그러고 네, 보니까. 성수동에도 작은 책방이 네. 하나 있어요. 거기도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성수동에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성수동에도 공식 책방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서대문 주민이 또 되셔서 저는 또 좋은 기쁜 마음으로 또 앞으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화민 사장님 신청곡 틀 건데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이선희 씨의 제목을 모르겠어요. 수많은 수많은 별들 중에 네. 별처럼 많은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나. 네. 네, 그대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네. 이제 그 노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두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수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인